어제 시장의 반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리스크 온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의 고민은 이제 깊어지는 거죠. 도대체 왜 오른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럼 오늘은 주식시장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다우는 2.4%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오랜만에 3%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2.8%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했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전형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이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야, 이게 얼마만입니까? 정말 그 구글이 4%, 애플도 많이 올랐고요. 엔비디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엔비디아도 5% 상승했습니다. 유가 관련 주식도 많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일시적인 랠리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일시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인플레이션이 뭐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다가 연준이 도와줄 수도 없는데다가 등등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수많은 약세 요인들이 해결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어제 주가는 그럼 왜 오른 걸까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러시아에서 예정대로 가스를 공급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침마다 뉴스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어제 밤까지만 해도 EU에서 지금 러시아가 가스를 안 줄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우리 어떡하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새벽 1시쯤인가요? 이런 뉴스가 로이터에 떴습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하게 나와가지고 관계자의 의견을 전달한다라는 식으로 로이터에서 러시아가 아마도 가스 수출을 재개할 것 같다. 대신에 양은 줄이겠지만 수출은 하긴 할 것 같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엄청 쫄아 있다가 이게 뻥 뚫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유로화도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0까지 갔다가 지금 1.02까지 최근에 한 2% 정도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 흐름이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ECB 회의를 앞두고 ECB 회의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아마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어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베어마켓에서 랠리가 나오는 걸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하는데 베어마켓 랠리의 성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가기 전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포지션 정리하고 그냥 휴가를 떠나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포지션 정리해야지 그러면 주식 판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이 BOA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주식을 다 팔아놓고 그리고 숏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내가 휴가가 있는 동안 주가가 오르면 안 되지. 그러면은 이거를 채워놔야 되겠다. 이게 포지션을 비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한 상황이었냐라고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리만보다 훨씬 더 심하다. 요거거든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리세션은 이제 컨센서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세션이 지금 올 것 같니? 라고 얘기하는 비중이 2020년 4월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 그리고 2009년 3월만큼이나 높은 수준이다 라는 거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리세션은 이미 컨센서스가 됐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 글로벌 성장에 대한 옵티미즘, 낙관주의가 글로벌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올타임 로우가 나왔습니다. 올타임 로우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익의 전망, 글로벌 프로핏에 대한 전망도 올타임 로우가 나왔습니다. 지금 98년부터 조사했는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말 최악의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IO, 이게 투자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CEO들한테 남색선을 보시면요. 캐피탈 스펜딩,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부채를 상환하면서 재무제표를 강화하자. 우리 지금 투자할 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 채권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현금은 2000년 초반보다는 아직은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아주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달러에 대해서는 6월보다 7월에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유는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달러는 사고 기름은 팔았다.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 이 그림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심각한 위기가 올 거다. 평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리만 때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안 좋은 뉴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름 휴가도 가기 전에 이거 좀 정리하고 갈까? 그런 심리가 나오면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가상화폐에서 조금 변화들이 좀 있어요. 이더리움 머지와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고요. 어제만 해도 7%, 이더리움도 5% 올랐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이제 암흑기가 왔고 이제 빙하기가 왔다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으면서 이미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이유로 설명되는 것이 이더리움 머지라는 건데요. 이더리움 머지가 뭐지? 이렇게 설명드리자면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이제 POW 그러니까 작업 증명에서 POS로 전환하기 위해서 POS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머지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 이더리움 머지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더리움이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더리움 포함해서 암호화폐 쪽의 분위기가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이제 부도 처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털릴 거 털렸고 쏠림 현상도 심하니까 되돌림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기업 뉴스를 좀 정리해 보면요. 넷플릭스에서 공유 계정 추가 요금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실적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매출은 하회했지만 구독자 수가 예상보다 예상은 200만 명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아시아 지역의 구독자가 그래도 좀 늘었다. 예상보다 훨씬 늘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어제 주가도 5%나 상승했습니다. 아직도 바닥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세기의 대결이죠. 원래는 머스크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년 2월 이후에 재판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트위터는 빨리 해달라 신속 재판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는 10월 달에 트위터와 머스크의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관련 소식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피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와 모건 스탠리에서 경기 침체 안 올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휘발유 가격도 이거 많이 빠졌잖아 이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6월 중순에 갤런당 5불을 넘으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6월 중순 이후로 약 10% 정도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일시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5불을 찍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라는 거죠. 어제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예상 수준이었던 8.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CB에서 빅스텝, ECB도 빅스텝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50bp 인상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될 텐데요. 시장 반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ECB가 50bp 인상을 하는 것이 사실 유로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렇게 하면 유로 경제는 어떻게 해? 라는 의견으로 생각하면 상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어제는 일단은 50pp나 인상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좀 훨씬 더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세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었다라는 소식이네요. 동부 지역에서 3도로 기존 최고 기록이 2019년에 기록했던 38.7도인데 영국이 40도요? 네. 그러면서 일단 기상청에서는 이 고온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탓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비상사태라도 선포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 없이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채권 시장은 10년물 금리가 7bp 가까이 상승하면서 3%를 또 다시 넘어섰습니다. 관련된 뉴스 중에 하나는 미국 국채의 큰 손인 중국과 일본, 특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1조 달러를 처음으로 2010년 이후로 하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에게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죠. 구독자가 14만 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돈이 되는 뉴스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감사합니다.